이과장 생존기 11화 리베이트. 사장은 보통 사람이다. 일반인이라고 하기에는 돈이 무척 많았지만 딱 거기까진 그냥 아들을 좋아하는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다. 난 사람을 잘 보는 편이다. 사장은 내게 뒤를 판에서 보고하기를 원했지만 정작 내가 정말로 자기 아들의 치부를 알게 된다면 나를 쫓아낼 것이다. 사장의 입장에선 내가 일을 잘하는 것은 맞지만 내 월급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더 쓰면 나보다 훨씬 좋은 인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없는 것은 지방대 법대를 나온 내 태생적 한계였다.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우리 같은 여건을 견디면서 공장 일을 배울 리도 없겠지만 사장이 생각하기에 서울대를 나오지 않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의 한계는 명확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내게 월급을 더 주는 것은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망할 직급이 너무 높았다. 밥하고 격리를 보는 아줌마도 팀장이었고 현장 보조도 팀장이었고 사무실 책임자인 나는 옮긴 지 1년 만에 과장을 달았다. 그나마 내 경우엔 보통 과장이 실제로 해야 하는 일들 이상을 하고 있어서 과장이라는 직책이 내게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과장이 되고서도 일반 사원일 때랑 월급이 20만 원 정도가 인상된 것, 그리고 기숙사 개인방을 가지게 된 것이 다여서 늘어난 업무량에 비해 직장에서의 내 처우는 여전히 별로였다. 하지만 격리부 성팀장의 말로는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월급이 오르고 직급이 오른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좀 답답한 회사인 것만은 분명했다. 점심을 먹고 네팔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2층의 회의실에서 따로 만났다. 이를 저지른 수지 씨는 이미 어느 정도 포기한 눈치였고 다른 두 사람은 눈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끌어봐야 좋은 소리가 나올 리 없었고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설명하는 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일이라 생각했다. 수지씨, 왜 그랬는지는 안 물을게요. 일이 이렇게 돼버려서 사장님은 수지씨랑 같이 일할 수 없대요. 회사 그만둬야 해요. 네, 과장님. 다른 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잖아요. 나한테라도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잖아요. 그리고 모레까지 여기로 전화를 해봐요. 인사 담당이랑 이야기해뒀으니까요. 가서 일하시면 돼요. 정말요? 네, 여기서 멀지도 않고 오히려 평택 시내랑 더 가까우니까 우리 회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은 출근해야 하나요? 아니요, 가기 전에 기숙사 정리하고 키만 제게 주고 가면 돼요. 월급은 다음 달 25일에 통장으로 넣어줄게요. 오늘 밤에 밥이나 먹어요. 네, 과장님. 외국인 직원들의 잦은 이직은 그들에게나 내게나 익숙한 일이었다. 이 구 비자를 가진 연수생들은 좀 더 회사에 애착이 있는 편이었지만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눈총을 받으며 버티기보다는 비슷한 조건의 공장을 찾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그들도 나도 알고 있었다. 큰 문제를 비교적 빠르게 수습한 나는 오후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지난 사흘간 일을 체크하고 서류 작업들을 정리했다. 일하고 있는데 방경주가 내려왔다. 방경주의 손엔 밀크티가 한 잔 들려 있었다. 웬 거예요? 마시고 싶어서 남편 퇴근하는 길에 한 잔 사다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것도 부탁했어요. 과장님, 이제 부장님 된다면서요? 아니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괜히 팀장님이랑 척지고 싶지 않아서요. 거절할 생각이에요. 부장 달았다고 해서 부장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직급 높아져 봐야 일만 많아질 뿐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요. 사장님이 하라고 했다던데요? 사장님도 오늘만 기분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걸요? 남의 자식이 자기 자식 굴리는 걸 못 볼 사람이에요. 거기다 사무도 있고 곤란해요. 그래도 역시 과장님이다 싶어요. 내려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쨌거나 공장이 다 정리가 됐잖아요. 팀장 사무 속은 터지겠지만 모른 척해요. 알아봐야 좋을 일도 하나 없으니까. 네, 끝나고 나서 네팔 사람들이랑 식사하신다면서요? 저도 껴도 되나요? 그래요. 아무리 작은 공장이라고는 하지만 방경주의 정보력은 정말로 쓸만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난 늘 방경주에게 사건의 소스를 수집한다. 일을 저만큼 열심히 하면 좋을 테지만 모든 사람은 결국 각자의 쓰임새가 있다. 염대리는 어디에 갔는지 오후 내내 사무실을 비웠고 라벨실에 붙어있던 부장이 내가 어디까지 아는지와 괜히 죄 없이 욕먹은 자신의 처지를 투덜거렸지만 그냥 받아줬다. 납기를 하루만 더 미룰 수 있냐는 물음에 전화를 다시 해보겠다 하고는 은근슬쩍 팀장의 일에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부장이 궁금한 것은 사고의 근원이라기보다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느냐였고 동영상에 수지씨의 벗은 몸이 나오느냐 하는 저급한 것이었다. 나는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부장에게 공장 직원들이 화면을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예전 방경주의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플레이해서 보여줬지만 자신이 원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자 이게 뭐야 하더니 다시 라벨실로 돌아가 버렸다. 기계가 돌아가지 않는 빈 공장은 썰렁했다. 열 선풍기를 하나 틀어놓고 어깨를 움츠리며 일했다. 좀 따뜻한 것을 먹고 싶었다. 둥글레 차를 한 잔 타마시려고 전기 포트에 물을 올렸다. 김 실장도 김 팀장도 보이지 않았다. 둥글레 차를 타서 잎으로 후후 불며 마시려는데 염대리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문득 사장이 염대리를 의심하던 게 생각났다. 왜 그럴까? 남편 인생을 망쳐봐야 자기에게 무슨 득이 있다고 그렇게 할까? 왜 사장은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었을까? 이 사건에는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방법은 상처를 그냥 덮어두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호기심을 줄이는 것이었다. 염대리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고 통화를 마친 염대리가 내게로 왔다. 과장님, 재료 왔는데요. 어떤 거요? 재생수지요. 지금 10톤 왔는데요. 지금 사람이 있나? 가서 아무나 남자 직원 하나만 잡아올래요? 지게차는 내가 운전하면 되니까 한 명만 잡아와요. 네. 500kg짜리 재료 20개가 들어와야 해서 일단 밖으로 나가서 팔레트를 깔기 시작했는데 원래 우리 회사로 들어오던 차가 아니었다. 원래 우리는 미래환경수지에서 배달을 받았었는데 차가 달랐다. 옆이 열리는 윙바디 차량이 2대 들어왔고 날개를 열자 그 안에는 팔레트가 깔린 수지 자료가 서 있었다. 일단 작업은 더 편해졌다. 아예 팔레트 채로 움직이면 됐다. 염대리가 데려온 인물은 타군이라는 캄보디아 사람이었는데 경력도 거의 3년에 가까운 데다 기계머리가 뛰어나서 지게차도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직원이었다. 타군과 내가 지게차 2대로 내리는 작업을 했다. 일단 타군이 차량에서 내려놓으면 내가 그것을 떠서 재료 창고에 적재하는 방식이었는데 둘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진행이 빨랐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팀장이 목장갑을 끼고 현장 밖으로 나왔는데 팀장은 얼굴이 불쾌하고 약간 술 냄새가 났다. 팀장님 그냥 두십시오. 다 했습니다. 3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이 과장은 들어가서 업무 봐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도와준 타군에게 캔 음료를 하나 건네고 받은 재료를 확인했다. 폴리테크라는 회사의 재생수지였다. 킬로그램당 원가를 보니 우리가 평소에 받던 가격보다 15원이 더 비쌌다. 수지의 가격은 원래 조금씩 변동이 있고 제품의 질이 좋으면 그 정도야 차이 날 수 있어서 위의 줄을 풀고 제품을 확인했다. 품질이 안 좋은데? 색이야 그렇다 쳐도 먼지가 많았다. 먼지가 많으면 압출할 때 자칫 먼지가 타서 검은 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알갱이를 들어서 손바닥에 펴고는 알갱이의 크기가 일정한가를 봤는데 동일했다. 손을 좀 깊이 넣어서 안을 살펴봤더니 손에 뭔가 차가운 게 걸렸다. 걸린 것을 빼보니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말이 되지 않았다. 금속이라니. 몇 번을 더 뒤적이자 금속 조각에 아예 색이 다른 하얀색 조각에 눌러붙은 탄 조각까지 도저히 쓸 수 없는 품질이었다. 그보다 애초에 잘 쓰던 수지가 있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가 궁금했다. 곧 생산을 총괄하는 김 부장을 찾았다. 부장은 라벨실에서 라벨 작업을 하다가 내가 보자고 하자 중국인 숙련공에게 자신의 자리를 맡겼다. 부장에게 난 지금 온 수지는 쓸 수 없다는 말을 했다. 김 부장은 나와 함께 자재 창고로 가서 다시 3개의 재료 부도를 뜯어서 확인했는데 모두 마찬가지였다.
빵 상자 같은 것은 많은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탄수지 정도는 괜찮지만 금속 조각은 정말로 곤란했다. 잘못하면 기계를 상하게 할 수도 있었다. 좀 더 대형이면 모를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출기는 모두 600톤에서 700톤의 중형 기기였다. 부장님이 재료 바꾸셨습니까? 최종 승인은 내가 했어. 그런데 소개는 김 팀장이 했어. 미리 확인한 샘플에는 이런 게 없었고. 가격도 더 비싸던데요? 이거 폴리에서 가져온 거지? 폴리테크에 전화해서 반품시키고 미래에서 다시 받아.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된 거 실장이나 사장에게 직보만 하지 마. 내가 2, 3일 있다가 눈치 봐서 말할 테니까. 예, 김 팀장은 어디 갔습니까? 몰라? 2층에 있을걸?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더니 사장은 퇴근했는지 없었고 성 팀장과 방경주, 김 팀장과 염대리가 커피에 과일을 먹고 있다가 나를 보고 좀 놀라면서도 내게 와서 같이 먹을 것을 권했다. 나는 김 팀장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불량으로 반품할 거니까 다시 차를 보내달라고 전화하라는 말을 했다. 김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과장,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기왕 받은 거 이번만 쓰지. 저거 저대로 쓰면 기계 망가집니다. 데미제가는 다른 곳보다는 품질 관리에 열심이진 않지만 금속이 나오는 건 사이즈가 달라요. 그리고 생산해보면 흑점, 백점 막 나올 겁니다. 쓸 수가 없어요. 김 부장님도 그러라고 하셨고요. 김 부장 이야기가 나오자 팀장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뭔가 둘 사이에서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았다.